예, 이번 시간에는 환경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전표 입력이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또 법인세 개인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진행할 때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미리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환경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등록은 전체 탭, 회계, 원천, 법인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류 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 탭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체 탭은 계정과목 자리수와 코드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보시면 계정과목 자리수, 제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4자리, 6자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코드 설정은 부서 사원 코드, 현장 코드, 프로젝트 코드, 제품 코드 설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현장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사용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에 현장 코드 입력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 안 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회계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회계 탭에서는 자, 분계 유형 설정, 추가 계정 설정 관련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소수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소수점 이하 금액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 소수점 관리 부분은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계 유형 설정은 매출, 매출채권, 매입 채무, 신용카드 매출채권, 신용카드 매입 채무 관련되는 부분을 업종별로 계정과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401번의 외상매출금, 매입은 상품 계정의 외상매입금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제조업은 404번 제품 매출, 매입은 153번 원재료 이런 형태로 계정과목을 업종별로 우리 회사에서 자주 쓰는 계정과목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외상매출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카드사 매출채권을 미수금으로 카드사 매입 채무를 미지급금으로 자동 분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을 미리 설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만 업종에 따라서 제품 매출, 공사 매출, 공사 수입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정과목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계정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추가 계정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 계정이 2개 이상일 때, 업종이 2개 이상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과 공사 수입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자, 계정과목 분계 유형 설정에서 제품 매출만 등록을 하고 공사 수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분계 유형에 5번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추가라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추가 계정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계정 공사 수입 F2번 공사 수입 407번입니다. 매출채권 공사 미수금 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도급공사죠. 도급공사와 관련해서 원재료 156번입니다. 매입채무 251번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 우리는 제품 404번 계정과 407번 공사 수입을 분계를 할 때 자동으로 2개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내용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봉사료 사용 여부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카과 현과의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건별 부가세 포함, 과세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함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인데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건별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총 금액으로 입력을 하면 부가세 금액과 매출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금 계산서상에 있는 금액을 입력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표 입력의 편의를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있는 유형의 불공제 사유 또 영세율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공제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이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11개의 종류의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에서 불공제 사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전표 입력할 때 자동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유가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아니면 면세사업 관련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다. 자, 영세율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 12번, 16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유가 1번부터 다양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9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직수출, 수출 신고 필정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1번을 또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는 3번 해서 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선택을 해 놓으시면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영세율 매출 구분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건물 외 유형 고정자산 상각 방법에서 정률법이 나옵니다. 우리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정률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법인세나 이런 쪽에서 정률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정률법을 하지 않고 정액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액법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정액법으로 모든 게 상각되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입니다. 요 기본적으로 사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고정자산 계정과 금액을 입력하면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정보를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에 바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뭐냐면 고정자산 전표를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감가상각을 위한 정보가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전표 입력하고 별도로 고정자산에 추가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다시 고정자산에 와서 전표 등록을 또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동 등록을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표 입력과 고정자산 등록에서 바로 자동으로 등록해서 편리하게 감가상각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의제류 자동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제류 자동 설정의 내용을 보면 없음, 의제 매입, 재활용, 구리 스크랩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의제류 자동 설정과 관련해 놓은 부분은 이걸 설정을 해 놓으면 매입매출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의제 매입 관련되는 탭에서 면세 매입을 입력을 하면 의제 매입 등으로 자동 선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동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류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번 의제 매입 또는 재활용, 구리 스크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의제 매입이다라고 하면 의제 매입 공제율, 법인은 기본적으로 104분의 4,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법인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6분의 6,
뭐 이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등록을 해놔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일반 전표 또는 매입매출 전표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관련되는 사항이 나오면 그때 자동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입력창 사용 여부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 정보를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영수증 거래처 관련되는 그러니까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이 되면 증빙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규 증빙에 신용카드가 들어갑니다. 그 신용카드가 법인카드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카드가 아니고 직원카드다라고 하면 카드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1월 31일 날 자, 차량 유지비로 유류대가 나갔습니다. 10만 원만큼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 등록을 해줍니다. 자, 유류대로 등록을 하고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여부에서 카드를 사용했다. 1번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 거래처 등록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카드를 사용을 했고 이게 사업용 카드다.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의제류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도 한번 사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5일 날 면세입니다. 53번 예를 들어서 참치를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참치 5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500만 원 입력하니까 의제 매입 세액 또는 재활용 세액 계산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뜨면서 그러니까 의제 매입이 선택이 되면서 104분의 4에서 의제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고 거래처는 10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분계 2번으로 누르게 되면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의제 매입세액 금액이 분류가 되도록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뒤쪽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쪽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환경 등록에서 그러니까 전체 탭과 회계 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